사법제도가 뭐 사회 유지를 중요한 기능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거 다 반대한 거예요, 대놓고. 근데 저는 두 분 말씀은 이해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다 떠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첫 번째, 계엄 때 대법원장 왜 성명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최근에 봐요.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사들 그 안에서 시정 잡배처럼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뭉갰어요. 그럼. 네, 자기 구성원, 법관이 지금 독립성과 투명성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 그 멍하니 보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때 서부지법 그렇게 난리 나서 지금 뭐 들어가서 막 난장판 망치로 부수고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성명이 나왔습니까 그때? 난장판 이진관 판사 앞에서 난장판을 친 그 변호사가 또 누굽니까? 서부지법 네. 국정사태 그 변호인 아닙니까? 네.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이거 변명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땅이라고. 특검 영장 기각률. 네. 야 이제 추경호 사실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기각됐잖아요. 네, 그제 네. 되고 나서 이제 충격이 빠졌는데 요건 한번 다뤘지만 영장 3대 특검 기각률이 지금 48%예요. 근데 보니까 일반 사건들 27%더라고요. 27%도 이게 지역마다 엄청 달라요. 아. 중앙이 되게 높습니다. 예, 지방 가면은 발부 많이 해주구나. 그거 없어요. 예. 지방 가면은 일단 영장 전담 판사님이 안 계신 데고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당직이 계셔요 항상. 당직분도 아이씨 나 당직인데 이것까지 봐야 돼. 그리고 기록이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 당직인데 하면 노골적인 분들이 좀 계세요. 선생님 꼭 그렇게까지 다 읽으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이게 27%가 이제 좀 허수도 껴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빼고 하면 그리고 사실 저는 압생영장 기각당했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고 진짜 이게 48%가 정상적인 상황이다. 저 아파트 샀죠. 그지. 저 아파트 샀죠. 그지. 말이 안 돼요 이건. 그지. 와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 그러면 영장을 2개 때리면 하나는 기각시킨 거죠 지금. 그리고 요거를 숫자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보수 쪽 패널들이 무리한 뭐 남발했다 영장 남발했다는데 아니 그래서 내용을 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예. 박성재 영장 기각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난 정권 때 현 대통령 그 압수수색했던 거나 그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도 안 돼. 다 나왔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영장 네. 때린 거 생각해봐. 그거 생각하면 족족 말이 다 안 나, 되지. 족족 다 나왔어요 사실. 왜 자판기였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라 만명만한테 평등하다는 게 이런 거거든. 사실 뭐 한덕수라든가 박성재라든가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이고 법률 전문가이고 재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보통 사람은요 휴대폰 포렌식만 제출하는 것도 고민도 없이 다 내요. 그 형사 유죄율이 무죄율이 왜 1% 2%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네. 대부분이 자백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 붙어서 빡세게 하는 경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아닌 사람 대부분의 사건 변호사 선임률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은 변호사도 없이 가서 자백하고 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선량해서 맞아요. 노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죄율이 1% 2% 나오는 거지. 사실 맞아요. 거기에 100% 변호사 강제주의 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뭐 수사 잘한다, 검찰이 수사 잘한다는데 제가 볼 땐 20% 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죄율. 우리 정구승 변호사 말이 또 맞는 게 연장이 뭐냐면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 체포 적부심이란 걸 했잖아요. 원래 구속 적부심인데 그쵸. 구속 저는 적부심도 체포 처음 들어왔어요. 진짜. 근데 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일반인들은 구속 적부심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 비용을 또 내야 돼요. 맞아요. 2번 내야 돼요. 근데 이게 확률상 거의 인용될 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돈을 쓰지 않아. 어차피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야 사실. 보통 적부심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체포 적부심 때 선임 못 해갖고 그때 국선 들어왔는데 나중에 저희 선임한 거예요. 변호사님 기왕 1심 하시는 거 적부심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렇지. 이렇게 적부심을 하지. 약간 좀 예, 원플러스 원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어. 그러니까 의견서 쓰는 게 이런 그렇지. 식으로 가는 거지. 어. 구속 적부심 하는 경우도 없고 체포 적부심은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사문화된 조항이다. 왜냐면 48시간밖에 없고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 있고 적부심까지 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실익이 없다.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익이 없다라고 강의를 할 정도로 교과서에도 대부분의 이제 과거의 잔재다 이런 식의 막 표현이 많았어요. 실제로 네. 진범 잡혀야 돼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내가 이정주 때리고 도망갔는데 정구승 잡아간 거야. 네. 근데 어쩌다가 내가 다리 걸려가지고 내가 잡힌 거야. 네. 그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구속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도 못하는 절차를 얘네들은 막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 참. 아 진짜 이거 어마무시한 짓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또 들어보니까 지금 그 추경호 기각 이정재 판사 어제 그 들어보니까 기사에 이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윤석열과 2분.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가 순서대로 홍철호, 한덕수, 홍철호 3분 23초, 한덕수 7분 3초, 그 윤석열 2분 순서대로 하잖아요. 통화를 했는데 2분 동안 내란 공모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야 어떻게 이런 아니 질문을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한독수가 전화해가지고 7분 동안 설득을 한 거야. 그거죠. 그래서 콜 따니까 윤석열이 전화해서 그래 고맙다 이놈아 그거죠. 이거야. 그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어. 그 변호사가 음. 이 주장을 하면 이해를 해요. 어. 어떻게든 논리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판사님 2분 만에 내랑 공모가 가능하냐? 맞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2분 만에 공모 가능하냐? 그렇다면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그 전에부터 소통했을 것이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 의뢰인이 그 윤석열과 소통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건 그지. 없을 거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고 하면 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똑같이 했네. 아. 스마트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걸 판사님이 물어봤다고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답정너구나 맞아. 라는 근데 생각이 봐. 안 들 수가 없죠. 추경호 태블릿 PC에서 1955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죠. 계엄.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해제를 해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까지 계엄 효력이 있다. 이거 왜 근데 바빠서 안 봐. 뭐 혼란스러워서 안 봤대. 참 희한하지. 혼란스러운데 다운까지 닫았는데. 혼란스러운데 아이고, 그건 진짜.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네. 이거 일반 사람이면은요. 판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 이거야. 아, 딱 이렇게 하죠. 네, 변호사님 얘기 잘 들었고요. 참 웃을 네, 일이 이게 말도 안 아닌데. 돼요. 네. 이건 마치 산모가 아기 날 때 이제 버티다가 이제 제왕절개 하려고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버티다가 3시간 만에 했어. 그럼 이런 거지. 어떻게 아기를 3시간 만에 배에서 납니까? 네. 앞단의 시간 다 자르고 네. 그 앞에 시간이 있어요 다. 네. 10달 동안 키워온 게 있고 네.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를 했다니까. 아니, 그 전부터 미팅 엄청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추경호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또 추경호의 그 장소를 3회나 옮겼던 것도 오해를 살 일이다. 참 오해라고 품격 있는 단어처럼 보이죠. 무슨 저는 오해예요. 오해가 없지만 네. 여튼 그런데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좋아. 그런데 만약에 강성필이가 산에 가가지고 실수로 산불을 냈어. 그러면 맞아요. 뭐 처벌 안 받나? 왜 나 의도가 없었으니까. 아니, 실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추경호는 그래서 어떤 그 변호사가 승계적 공동 정범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맞아요. 이거 사전에 모의 안 했지만 아니 나중에 설명 듣고 설득 당해가지고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오션스 11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얘네끼리 맞아요. 공부해갖고 터는데 털고 어. 나오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나 베이비 드라이버야. 어. 오케이 하고 같이 탔어. 그래. 그러면 승계적 공동 전범 나도 그래. 같이 훔친 거 되는 거야. 나는 그래. 운전만 했어. 이래도 공동 전범이에요. 그래. 그렇죠. 사실 요즘에 요 논리를 사실 법원이 최근에 엄청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조직 범죄 같은 거 하면 네. 캄보디아에 사기 쳐오고 네. 장지급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장지급하는 애들은 원칙적으로 뭐로 처벌해야 돼요? 범죄 수익 은닉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작은 그 통장 네, 말하나? 통장이죠. 그 범죄 수익 은닉으로 해야 되는데 승계적 공동전범. 너네 이거 처음부터 같이는 안 했었고 얘네가 뭘로 사기 쳐오는지 아니면 뭐 도박인지는 몰랐지만 너 이거 장 지급했으면 너 공동전범이야. 그래서 사기 본범으로 기소하고 실제로 처벌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일반 사건에서는 그 공동전범 범위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넓혀갖고 실제로 통장 팔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 불법이겠지는 했겠죠. 근데 뭐 하는지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테크 조직이 그 재테크 더 심각한 일이었어. 조직이야. 근데 나는 내 장 팔고 몰랐는데 얘네가 1억을 사기쳤을 수도 있고 1,000억을 사기쳤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얘 형량이 막 널뛰기 그렇죠. 해버리는 공소금액에 따라 거예요.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되게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엄청 넓혀갖고 처벌을 법원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왜 이렇게 칼 같아? 그리고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본 얘기지만 어쨌든 추경호의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의 요구가 더 거세질 거고 민주당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때도 탄핵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검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강제 수사라든가 그런 걸 특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죄를 받아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특검이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효능감이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누가 잘했냐 못했냐 둘째 치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이 내란 전담부에 들어가는 이 재판장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판사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조은석 특검 처음에 그 임명하고 그 또 민중기 특김 맞아요. 특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조은석이 뭐 칼이 예리하고 어쩌고 소통이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거기에 대해 회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로 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말 정의로운 판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판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한다고 봐요. 전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변죽 다 올려놓고 내란 재판부 지금 안대로 통과되면 저긴 당연히 위헌 신청하겠죠. 근데 이대로면 위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법 날라가 버려갖고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사실 법외국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지지하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진보 진영 분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전문가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죠. 근데 진짜 걱정돼요.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네, 이거 저 지금 이대로면 위헌 가능성이 나올 위험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들고 법 왜곡죄도 너무 그 취지가 너무 좋아요. 사실 네, 맞죠. 너무 이해가고. 아, 그럼요. 근데 조금 더 위헌 소지 없애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갔어야 된다. 좀 막 사실은 저 그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갖고 거기에 대해 글 쓰자마자 바로 이제 법조인들이 이제 제 SNS 와갖고 막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제가 개정안은 오늘 봐갖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비판을 보니까 또 막 무지성을 옹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비판 들어오면 못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거기 법조인들이 많이 계신데 좀 잘 하셔서 뭐 아직 아예 통과된 건 아니니까 좀 수정을 갖추셔갖고 좀 위헌 소지 없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나가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이제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저런 헛소리를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예리한 면들이 있어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위험 요소를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그 여기서 귀 막을 게 아니라 일리 있어. 그럼 빨리 막자 해야 그래야 왜냐면 나중에 법안이 우리 이름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표 법안이 될 거니까 조금 더 너무 비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더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댓글에 GU PTIA 3372님이 네. 이 기자님 취지원이 한덕수가 다 불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요거 다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각이 나온 거예요. 아하. 네, 제가 그런 생각. 왜냐면 3372님 다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갑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덕수는 통화 내역을 내지 않았어요, 지금. 네. 이게 통화 녹음을 한덕수 쪽에서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어떤 취지로 말했냐면 제가 이제 이거 처음에 취재한 다음에 저희 이제 후속 법조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내용 나왔죠. 추 대표 걱정하지 마. 계엄은 지속될 거야. 계엄이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7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추경호가 새 가슴이거든. 그 의원들 사이에서 관료부 관료라서. 그래서 안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컨펌 전화 한 번 더 하고. 야 들었지? 이렇게 하고 쇼단을 봤다는 건데 막상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덕수는 불었는데 네. 추경호는 그걸 안 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추경호가 그대한 거 아니다. 윤석열도 뭐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거야. 근데 두 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추경호랑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판사가 이 좌우 정합을 아시잖아요. 증인들 말을 어떻게 다 믿어줍니까? 그거를 정합성을 맞춰야 돼요. 앞뒤 맥락을 맞춰서 추경호가 이렇게 행동했겠지. 그래서 누구의 증언이 신빙성 있는지를 맞춰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봤죠? 2분 동안 내란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장이 나오겠냐고요. 변호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한덕수가 굳이 추경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비실의 신빙성으로 그렇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면 신빙성 그 싸움으로 갔을 때 당연히 한덕수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냥 공평하게 테이블에 올리면 두 명이 똑같은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대한 얘기는 네. 이제
한덕수가 그런 취지로 특검에서 불었다는 것까지도 네. 이미 내부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갔다 온 의원들이 네. 한덕수가 그러니까 특검이 물어본 거야. 예를 들면 네. 저 뭐 김 의원님 네. 보세요. 뭐 그때 계엄해제 뭐 한덕수 추경호가 뭐 이렇게 방해했어요 안 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덕수 형이 다 불었어. 계엄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의원이 이제 화색이 밝아지면 그럼 나도 가볍게. 그래 그랬어. 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꺾은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아직은 통화 내용이나 이거는 아직 모를 수 있죠. 아직 모를 수 있고. 근데 이 상황은 사실 급박했기 때문에 지금 전후 그때 좌우 관계를 정합성에 맞춰서 판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이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유죄 나올 거예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죄는 나올 건데 네. 사실 구속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여기서는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봐요. 정무적 책임 회피지. 근데 사실 법원은 그러면 안 되죠. 기계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거의 그냥 목사 붙여넣기들 했는데 요즘에 그 말을 못 하는 게 법원이 정무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걸 못 하게 되는 지네가 거죠. 정당이야? 그 정판단을 해.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오부 요인 할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네, 들었어요. 와 네. 진짜 어처구니 없더만요. 뭐 사법제도가 뭐 사회 유지를 중요한 기능하기 때문에 뭐 공론화 과정 거쳐서 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거 다 반대한 거예요, 대놓고. 근데 저는 두 분 말씀은 이해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 말할 자격 없어요. 그건 맞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첫 번째 계엄 때 대법원장 왜 성명이 안 나옵니까? 아니 3부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변협도 나왔어요. 그 느리다는 변협도 나왔어요. 예. 무조건 이건 불법 계엄이라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회의해놓고 우당탕탕 나중에 뭐 사법부는 뭐 반환법 했다고 빠져나가려는 거죠. 법원 행정처가 말할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 얘기하죠. 당연하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말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리고 최근에 봐요. 김용현 재판에서 변호사들 완전 안에서 시정 잡배처럼 난동을 그렇지.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일주일 동안 뭉갰어요. 그럼. 네. 자기의 구성원, 법관이 지금 독립성과 투명성을 침해받고 있는데 이진관 판사 그 멍하니 보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해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저희라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법원 가족분들이 사실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당연하죠. 오히려 안에서 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밖에서 욕하면은 이제 뭐 외장기 침입이다 이런 거 그래요. 자기네 뭉칠 수 있으니까 사실 안에서 해야 더 아파. 네, 근데 사실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당도 다른 정치 집단도 법원을 욕하지 않았어요. 감히. 그죠. 그러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근데 본인들이 정치 행보를 하니까 오히려 비판이 쉬워진 거예요. 사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에요. 거의 라젠칸 거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때 서부지법 그렇게 난리 나서 지금 뭐 들어가서 막 난장판 망치로 부수고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성명이 나왔습니까 그때? 예, 이 사람 저는 근데 그 난장판 이진관 판사 앞에 난장판을 친 그 변호사가 또 누굽니까? 서부지법 폭동 네. 사태 그 변호인 아닙니까? 예,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이게 변명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기한이 마무리가 된 건데 검찰이 왜 법원이 그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법원은 그 사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데 스스로 그렇죠. 그걸 버린 거예요. 저희 그래서 조희대 커트 안에서 이 재판하는 거는 이게 혼돈의 연속인데 제가 무슨 판사 믿지 마라 이렇게 선동하기 좀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거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잃은 건 잃었다고 해야지. 그럼. 이걸 억지로 대법원 그래야 갔다고 하는 사실 거는 확인이 돼야 그래야 개혁이 되고 바꿀 수 있어요. 당연하죠. 또 여론조사도 나왔잖아요. 네. 무려 4,000명 넘는 법원 그 직원들이 한 건데 1점 만점에 0.2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꼴찌. 100점 만점에 21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법원장들 거의 70점, 80점이잖아요. 그다음 꼴찌에서 2등이 누구예요? 천대엽. 꼴찌에서 3등이 누구예요? 서울 고등법원장. 그래서 큰 문제 있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비엠 체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네. 아니 눈이 많이 오나 봐요. 꼭 아. 제가 차를 안 갖고 올 때만 눈이 네. 이렇게 오더라고요. 다 맞고 왔습니다. 아 오늘 첫눈 아니에요, 첫눈? 네. 첫눈. 네, 우리 다 같이 가서 일단 맞고 들어갈까요? 예. 왜 더듬네? 아, 저는 이제 집에 좀 가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멜빵쇼로. 멜빵쇼. 예, 네. 멜빵눈 한번 맞아보시죠. 내년에는 더 잘 되라고. 예, 잘 되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네. 아, 오늘 또 강성필하고 또 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강성필 우리 대변인. 합이 점점 지금 완벽해지고 네. 조합이 좋아 예, 지금. 예, 예. 그 노영희 TV는 오늘 쉰다고. 다른 얘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